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엄마 혼자 힘으로 저를 여태껏 키워주셨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가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고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가난이었죠. 결혼하며 일을 그만두고 아빠를 따라 타지로 왔던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겨우 구한 일도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죠. 그러니 가난 그 자체가 아빠의 빈자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뒤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일했고 엄마에게 도움이 되는 딸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홀어머니를 두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 결혼 생활은 좋지만은 않았어요. 어쩌면 그럴 걸 알면서도 시작한 결혼이긴 했죠.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는 가난한 제 집안과 친정엄마를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이니만큼 격식 있게 하려고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좋은 인연 맺는 자리이니만큼 신경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연 참 중요하죠. 결혼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과 잘 맞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부인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뭘 얼마나 받아줘야 할지. 참, 제 속이 아니네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격식을 갖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돈에 대한 격식은 갖추지 않았죠. 은근히 집안 차이가 나는 것을 애둘러 이야기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런 이야기가 더욱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괜히 엄마가 둘이 나온 상견례 자리가 휑하게 느껴졌고 그동안 아빠를 대신해 2배로 저를 보살펴 주었던 엄마가 유독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속이 아니라고까지 말하자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죠. 엄마! 아유,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속이 상해서 그런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 정말. 아유, 알았어. 자식 일이다 보니 제 마음이 앞섰습니다. 사부인은 어미 된 마음으로 이해하시죠? 다행히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렸죠. 그때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엄마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결혼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괜히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는 결혼은 과분한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상견례를 끝내고 엄마와 둘이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좋은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니 마음도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인지 엄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위 하나는 참 잘 본 것 같아. 그럼 뭐해? 네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 아까도 딱 네 편 들은 거 봤지?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지만 네 시어머니는 나한테 양보한 거야. 네가 부모 되면 알겠지만 자식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 다 똑같지. 나라고 다르겠니? 오히려 내가 이번에 욕심을 좀 냈지. 좋은 사위 얻으려고. 엄마는 늘 제게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셨죠.
어렸을 때 아빠가 없고 가난해서 놀림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사소한 다툼에도 엄마는 항상 마음으로 이기는 법을 알려주셨죠. 어렸을 때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옳은 마음가짐인 것 같았어요. 지금도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시어머니가 이해가 됐죠. 내가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좋은 조건의 사람을 데리고 오길 바라겠죠. 그건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특별히 시어머니가 나빠서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는 됐죠. 반면에 저희 집처럼 남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집에서는 좋은 사람이 왔으니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맞는 거죠. 이 결혼에서 욕심을 낸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양보한 결혼이다라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때때로 사소한 것에도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다칠 때도 있었죠. 아, 그래도 너희 결혼 후 내 첫 생일인데 이게 뭐니? 어머님 뭐 부족하신 거라도. 아니, 첫 생일상은 며느리가 차린다고 하니 고생한 것은 알겠다만 이 메뉴 구성이 평소 식사와 다를 게 뭐니? 이런 건 평소에나 먹는 거지. 하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봤어야 차리지. 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서요. 엄마, 그래도 이 사람이 새벽부터 준비해서 차린 거예요. 아, 알겠다, 알겠어.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렴. 나름 신경 써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렸는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죠.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신이라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고 더욱 신경 쓴 거여서 더 속상하기만 했죠. 나름 인터넷에서 생신상 메뉴도 찾아보고 레시피 따라서 미리 연습도 해봤는데 그것뿐인가요? 평일인 시어머니 생일에 맞춰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 전날 반차를 쓰고 퇴근하고 장을 받고 새벽까지 요리만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 채로 시댁에 와서 생신상을 차린 거였죠. 속상함이 컸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아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았어요. 친정엄마 말대로 제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을 곁에 두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못마땅함은 그저 제가 더 노력하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했죠. 그래서 다음에 시어머니 생신상은 더욱 신경 써서 차렸어요. 시어머니의 입맛과 평소 좋아하시는 분위기, 음식 스타일 모두 고려하고 또 고려하며 고심 끝에 생신상을 차려드렸죠.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생일상 흉내는 낸다고 말하지. 음식 한도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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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먹을 만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건 생신 선물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 고맙다. 사부인께 고맙다고 전해주렴. 모처럼 신경 써서 차린 생신상에 시어머니도 나쁘지 않은 듯 했어요. 말은 저렇게 틱틱거리면서 이야기해도 내심 괜찮아 하는 눈치였죠. 1년간의 결혼 생활이 적응이 된 것인지 시어머니의 투덜거리는 말투에도 조금은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내심 생신상을 괜찮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기뻤죠. 노력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좋게 봐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뻐한 것도 잠시. 선물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죠. 아, 이래서 선물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야. 물건을 보는 안목부터 차이가 나니? 아, 이거는 어머님 스카프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보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스카프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봤니? 정말 그래서 안목은 못 속인다니까. 엄마,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일부러 챙겨주신 선물이 문제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을 때부터 떨떠름했어요. 마음에 드는 선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선물을 열어보는 듯 했죠. 마치 열어보기 싫은 선물을 여는 것처럼 손끝으로 설렁설렁 풀어보았어요. 그리고 스카프를 보고는 마치 집기 싫은 물건을 쥐는 것처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스카프 끝을 들어 올렸죠. 결혼하고 자주 찾아뵙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게는 조금 곁을 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말투는 여전히 틱틱거렸지만 조금씩 받아주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마움에 친정엄마가 특별히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한 것인데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순간 서운함이 몰려왔죠. 어머님,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나름 신경 쓰셔서 백화점에 몇 번이나 가서 고르신 거예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시라고 영수증까지 넣어주셨어요. 백화점에도 이런 브랜드가 있었나? 영수증 분이 백화점에 가시긴 가셨나 보네. 음식도 먹어봐야 알고 쇼핑도 해봐야 하는 것인데 괜한 걸음 하셨다. 하긴 백화점을 가봤어야 알지. 엄마! 이 사람 앞에서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해? 장모님께서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거잖아. 엄마는 장모님 생신에 뭐 보낸 적도 없잖아. 수준이 다른데 내가 선물을 보내면 부담스럽지 않으시겠니? 그리고 내 말이 뭐가 어때서? 백화점에서 판다고 다 좋은 줄 아는 사람이랑 나랑 같아? 당연히 차이 나는 걸 차이가 난다고 말했을 뿐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쳐야겠어? 엄마야말로 이렇게 해야 했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신경 써서 챙겨준 시어머니의 선물로 큰 소리가 났죠.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친정엄마에 대해 나쁘게만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이 커졌어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니 애써 참으며 시어머니께 친정엄마가 고심해서 고르신 거라고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려 큰 소리를 냈죠. 큰 소리가 나며 생일날 분위기를 망쳤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해줄 때마다 엄마가 욕심내서 결혼시킨 거고 시어머니가 양보했다는 이야기를 되새기고 또 되새겼죠. 하지만 시어머니께 그런 취급을 받는 엄마를 생각하면 속상했어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달랐을까? 괜히 어렸을 때보다 결혼한 지금 세상을 먼저 떠난 아빠가 그리운 것 같았죠. 사실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던지라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흔한 아빠와의 추억조차 없죠. 그래서 제가 그리워하는 것이 아빠인지 엄마의 옆에 빈자리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죠. 그런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나만 혼자 오래? 오랜만에 딸이랑 데이트하려고 그러지? 평소에는 그렇게 사위랑 같이 올 거 아니면 오지 말라거더니 무슨 일이래? 그게 너도 결혼했고 너의 가정이 생겼으니 엄마도 엄마 편 하나 만드는 건 어떤가 싶어서. 어? 엄마 설마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진지하게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우리 딸이 허락해야 하는 거지만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동안 엄마 혼자 나 이만큼 키우느라 고생했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고맙다 우리 딸. 엄마의 갑작스런 재혼 이야기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도 아니었죠.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가 젊었을 때 재혼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한 번은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재혼을 권하던 것을 들었던 적도 있죠. 그때부터 어렴풋이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동안 꿋꿋이 저만 바라보고 지냈던지라 재혼에 관한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재혼하지 않고 저를 책임지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도 여자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외로울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로 했죠. 엄마의 재혼 소식을 듣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새아빠와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당연히 남편도 함께 자리했죠. 얼마 전만 해도 엄마가 제 상견례 자리에 가족으로 보호자로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엄마의 가족으로 새아빠를 맞이하는 자리에 함께 하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재혼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뒤늦게 마음 따뜻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늦게 결혼해서 좋은 점이 딸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사위도요.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새아빠를 만날 생각에 긴장되었죠. 긴장한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도 새아빠도 긴장하고 있었죠. 처음이라 더욱 어색한 만남인데 새아빠는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이런 따뜻한 존재일까 싶었죠. 물론 제가 이미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한 터라 제게 아빠의 역할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재혼은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 곁에 있어줄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자리인데 새아빠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는 가족인데요. 늦게 얻은 가족인 만큼 더욱 소중하죠. 제게도 갑자기 생긴 가족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맞춰가며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새아빠와 만난 자리는 뭔가 거창한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옆에서 엄마를 보며 웃어주고 엄마를 챙겨주는 모습,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새아빠가 생긴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는데 그저 가족이 되겠다고 하니 조금씩 마음이 이끌렸죠. 새아빠가 생긴 후로는 엄마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새아빠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바쁜 시기에는 끼니를 거르고 야근을 하신 날이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면 엄마는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새아빠 회사에 가곤 했죠. 그동안 아르바이트하며 지내던 엄마는 새아빠를 챙기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저와 남편도 주말에는 종종 엄마 새아빠와 함께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러 갔죠. 새아빠는 가족도 자주 보는 것이 좋다면서 가끔 주말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엄마와는 아직 신혼이어서 그런지 꽃이며 작은 선물도 종종 챙겨주시곤 했죠. 그뿐만 아니라 제 생일에는 새아빠가 엄마 도움을 받아 선물까지 준비했죠. 생일 축하한다. 딸 생일은 처음이라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뻐요. 안 그래도 조그만 가방이 하나 필요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말도 마라. 네 선물 해준다고 한 달 전부터 나를 데리고 어찌나 백화점을 가는지 백화점 직원들도 딸 선물 고르러 오는 거 다 알아볼 지경이었어. 정말요? 아이, 뭐 그런 얘기를. 뜻밖의 제 생일까지 챙겨주는 새아빠의 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래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온 새아빠는
성인인 제게 부담감 갖지 않는 선에서 챙겨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었어요. 엄마한테도 워낙 잘하시는지라 새아빠가 생긴 후로는 제게도 든든한 친정이 생긴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시댁에만 가면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의 눈살에 마음이 쓰였는데 새아빠가 생긴 후로는 왠지 모를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못 보던 가방이다? 네,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가방도 나이에 맞게 들어야 하는 것인데 또 사돈께서는 쓸데없이 백화점에 가신 모양이구나. 엄마 정말 이거 장인어른이 생일로 사주신 거야. 장인어른은 무슨 장인어른이야. 나이 먹고 재혼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엄마! 아유 그래. 안 그래도 가난한 사돈댁 괜히 재혼해서 혹 하나 더 탄 거 아닌가 몰라. 시어머니는 새아빠가 제 생일에 고르고 골라서 사준 가방을 보고는 한마디 했죠. 그게 역시나 문제였어요. 늘 틱틱거리는 시어머니였고 늘 좋은 소리 하지 않는 걸 알지만 친정엄마에 이어 새아빠까지 흉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참고 참았더니 시어머니는 더욱 저희 엄마와 새아빠를 나쁘게 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을 매번 그렇게 하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재혼한 것이 시어머니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어머니께서 먼저 저희 친정엄마와 새아빠 흉 보셨잖아요. 부모 욕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말씀 가려 해주세요. 어머머머, 얘 봐라. 없는 집이지만 애는 착한 줄 알았더니 여태 날 속인 거구나. 속이긴 뭘 속여. 엄마 그러는 동안 참은 거지. 안 그래도 엄마가 요즘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했어. 아이고, 내가 아들을 헛 키웠어. 시어머니는 가슴을 내려치며 주저앉았어요. 결혼 후 남편이 종종 시어머니를 막아주긴 했지만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께 이야기 드린 적은 처음이니 충격이 크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시어머니의 친정흉을 참아드릴 수는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심할 수 있도록 확실히 얘기 드리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알아누웠다고 해도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죠. 제가 그동안 봐온 시어머니는 알아누웠다고 하고는 저와 제 친정흉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말로는 집에 알아누웠다고 하면서 틈틈이 백화점으로 쇼핑을 다닌 모양이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사돈 아니세요? 네,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사돈을 여기서 만나뵐 줄은 몰랐습니다. 아, 예. 잘 지내시죠? 잘 지냈었죠. 사돈이 이 백화점에 오지만 않았으면 잘 지냈었겠죠. 네? 그게 무슨... 아니, 사부인.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요. 사부인은 기어이 백화점으로 오시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네? 백화점에 오는 이유라니요? 아니, 사부인은 시장에서 장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친정엄마를 만나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친정엄마를 만날 줄은 몰랐다며 비꼬듯이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친정엄마가 백화점에 온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처럼 친정이 가난한 것을 대놓고 무시했죠. 거기에다가 제가 며칠 전 시댁에서 시어머니께 한마디를 했던 것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더욱 친정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엄마는 당혹스러워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시장이나 가라는 듯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어요.
춘정엄마도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심하십니다. 제가 못 올 곳이라도 왔습니까? 백화점이 제가 올 수 없는 곳은 아니잖아요. 못 올 곳은 아니지만 그리 자주 올 만한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괜히 와봤자 좋은 물건을 고르시지도 못하실 텐데 굳이 시장이 아니라 백화점에 올 필요가 있는지 싶으네요. 네? 사부인. 아니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목이라는 것이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늦게 백화점 조금 와본 걸로 뭐 평생 살아오신 생활이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시던 대로 시장에서 장 보는 게 낫죠. 그걸 좀 빨리 깨달으셔야 할 텐데. 사부인 듣자 말씀이 너무. 시어머니는 춘정엄마를 잔뜩 비꼬았죠. 마치 춘정엄마는 백화점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통에 춘정엄마도 기막혀 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말을 함부로 내뱉으시는 걸 알면서도 사돈이라는 어려운 상대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으니 춘정엄마도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앞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대체 누구길래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이곳에? 새아빠를 본 시어머니는 당황했죠. 바로 새아빠는 시어머니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었죠. 요즘 시어머니 회사가 어려운데 새아빠 회사에서 그런 사정도 봐주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새아빠 회사를 통해서 주요 상품을 공급받는 처지라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살뜰히 챙기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 친정엄마와 함께 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죠. 아니 누군가 했더니 박 사장 아닌가? 네, 사장님. 이런 곳에는 어떻게... 나야 아내랑 잠시 나왔지. 그러는 박 사장은 무슨 일이길래 내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사장님 아내라면 설마... 새아빠는 친정엄마의 어깨를 감쌌어요. 시어머니는 새아빠와 친정엄마를 번갈아 보았죠. 그토록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친정엄마가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의 아내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니 최근 결혼식은 안 했지만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하지만 재혼한 상대가 사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그저 가난하다는 이유로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친정엄마가 중요한 거래처 사장의 아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방금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백화점에 와서 뭐 하겠냐며 무시했던 말, 장은 시장에서 바라는 말. 그동안 무심하게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의 무게가 무섭게 돌아올 거라는 직감이 들었겠죠. 그 모든 것이 당장 믿을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춘정엄마는 중요한 시어머니의 중요한 거래처 사장의 아내이고 조금 전 중요한 거래처 사장의 아내에서 시장에 나가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거래처 사장님이 들은 것은 아닌지, 어디부터 들은 것인지 시어머니 머릿속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머리보다 더 빠르게 고개가 숙여졌죠. 안 그래도 요즘 새아빠 회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칫 새아빠의 심기가 상해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죠. 시어머니는 재빨리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오셨군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래. 그런데 듣자 하니 박 사장이 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이, 그게 사모님과 오랜만에 뵈어서 인사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것 같나?
누가 봐도 그냥 인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박 사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 아내가 기분이 상해하는 것을 내가 뻔히 봤는데 뻔뻔하게 인사하던 중이라고 말해? 그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 제가 사모님께 언짢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시어머니는 새아빠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쩔쩔맸죠. 그토록 무시하던 친정엄마에게도 사모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존칭을 썼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새아빠는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돈일지라도 사돈이라는 어려운 존재인데 그동안 그렇게 무시를 했다는 것도 한순간에 이렇게 사모님이라며 존칭을 쓰는 것도 너무나도 속 보이는 짓이었죠.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친정엄마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사돈이니 애써 기분 나쁜 것을 애써 참고 있었죠. 하지만 새아빠는 시어머니의 간사한 행동에 단단히 화가 났죠. 여보, 너무 그러지 말아요. 사돈이에요. 우리 딸 시어머니요. 박 사장이 사돈이란 말이에요? 네, 사모님의 따님이 제 며느리입니다. 사돈이면 더 조심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런 말을 듣고도 사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사모님인 거를 몰라 뵀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내가 그동안 박 사장을 잘못 봤나 보네. 시어머니는 모른 척 친정엄마에게 했던 막말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새아빠는 생각이 달랐죠. 이미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봤는지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새아빠가 생각보다 더 불쾌한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는 더욱 납작 엎드리며 굽신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아빠에게 잘못했다며 몇 번을 사과했지만 새아빠는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았죠. 그날 있었던 후로 시어머니는 괜히 제게 하소연했어요. 친정엄마가 재혼했다는 사람이 거래처 사장이라고 미리 말했었어야지. 새아빠가 어머님 거래처 사장인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줬었어야지. 그랬으면 그날 같은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트집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사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위험할 지경이야. 그러니 네가 가서 잘 좀 이야기해봐. 새 시집간 엄마한테 잘 좀 말해보라고. 뭐라도 좀 해봐. 사실 하소연이라기보다는 트집에 가까웠죠. 잘못은 시어머니가 해놓고 괜히 제게 트집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친정엄마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고는 저를 앞세웠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과를 하려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저 저를 통해서 친정엄마를 통해서 새아빠의 기분을 맞춰 시어머니 회사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사업도 새아빠 사업도 제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잘못한 일에 친정엄마가 사과를 받기는커녕 새아빠에게 시어머니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도 않았고요. 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새아빠는 제가 시어머니께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따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베풀고 아량이 넓어야 사업도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지. 나는 여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키워서 다른 방법은 모르겠다. 나와 다른 사람과 오래 사업하기는 힘들 듯한데 그게 너희 시어머니라는 게 조금 걸리네. 그런데 그 어렵다는 사돈에게 하는 행동도 그런데 너한테는 그동안 오죽했겠니? 나도 내 아내에게 내 딸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새아빠는 그날 일로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새아빠는 시어머니 회사의 편의를 봐주던 것을 모조리 없애버렸다는 것 같았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매우 난처한 상황이고 잘못하다가는 지금 하는 사업을 접어야 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에게는 어머니의 일일 텐데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긴 하지만 친정과의 일로 시어머니가 관련한 상황에 처했으니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이죠.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잘못한 일이라며 오히려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괜찮은 남편을 둔 것은 좋지만 하필 시어머니는 남편과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마음도 편치 않았죠. 친정엄마도 저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봐요. 사돈댁에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마세요. 그날 일을 몰랐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날 직접 겪었잖아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나요? 안 싸더니 말이 헛나와서 그런 거예요.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모르죠. 당신이 내 아내인 걸 알고는 태도부터 싹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인 걸 알았더라면 그날 일이 아니었어도 거래처로 남겨있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는 사돈댁이니 새아빠가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 주길 바랐지만 새아빠의 생각은 달랐죠. 무엇보다 새아빠의 사업이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새아빠가 사돈댁과 문제를 좋게 풀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죠. 아무리 그래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돈댁에 가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댁인데요. 그러니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당신에게 그렇게 할 정도면 딸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이야기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안 이상,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 더는 이 문제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사과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해란 말이에요? 사과는 그날 받았잖아요. 그건 날 보고 한 사과지 당신에게 한 사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사과가 없는 건 잘못을 못 뉘우친 거죠. 엄마가 적극적으로 말릴수록 새아빠는 더욱 단호했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시모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친정엄마에게 사모님이라는 존칭까지 쓰며 사과했는데 새아빠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누가 봐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긴 힘들죠. 그저 새아빠가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니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행동에 가까웠죠. 그날이 있고 친정엄마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제게 이야기 좀 잘 전하라며 다그치는 것도 그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뿐이었고요. 평소 엄마와 저 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우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넘어갔을 일이지만 새아빠가 오고 나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새아빠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회사는 걱정되지만 친정엄마를 무시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죠. 그러는 사이 새아빠는 더욱 화가 났고 시어머니의 회사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리자 시어머니는 결국 친정으로 찾아갔죠. 그날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받을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던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유, 사부인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날 일은 다 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척한 얼굴로 친정집으로 가서 친정엄마에게 사과했죠.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며 이야기하는데 새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도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시어머니의 본 모습은 볼 만큼 본 듯한 표정으로 사과를 믿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가 시어머니를 감싸며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롭게 지냅시다. 저도 재혼하고 보니 이렇게 가족으로 인연 맺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감싸며 새아빠와의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언행에 충분히 마음이 상했을 법한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새아빠의 화를 풀려고 했죠. 이런 엄마의 적극적인 중재로 새아빠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시어머니 회사 사정을 다시 이해해주며 넘어가기로 했죠. 처음에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사과하러 갔을 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마지못해 사과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새아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잠깐 사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친정엄마의 험담을 하고 제게도 가난한 티가 난다며 못마땅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니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에게도 그 어떤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봐온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마지못해 사과하고 나서 마음이 상해서 저를 불러다가 투덜거리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엄마가 정신 차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던데 너무 이상하니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사과한 이후로 별일 없었냐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새아빠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일은 그냥 이렇게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일이 있어 시댁에 방문했는데 글쎄 시어머니 행동이 180도 바뀌어 있던 거예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지? 와서 식사하자꾸나. 네, 어서 식사 준비할게요. 아니다, 다 차려놨으니 함께 먹자꾸나. 늘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식사를 차려놓았죠.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에 어색하게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둘러 정리하려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냥 싱크대에만 넣어놓고 후식을 먹자며 이야기했죠.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후식까지 먹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바뀌셨는지 당혹스럽게까지 했어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께서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그동안 서운한 일이 많았지? 네? 많았을 거야. 내가 그동안 내 아들 잘나고 나 잘난 맛에 네가 나에게는 부족한 며느리라는 생각으로 대했으니 알게 모르게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많았을 거야. 어머님, 그동안 미안했다. 이번 일이 있고 참 생각이 많았어.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구나 싶고 너한테도 참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불러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너무 뜻밖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 같아 보이지는 않았죠.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지난번 일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남편의 공이 컸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제게 트집을 잡을 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새아빠에게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친정집에 찾아가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저 친정일로 시어머니가 곤혹을 치르고 있어서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친정엄마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죠. 물론 새아빠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친정엄마이죠. 새아빠가 사업을 하다 보니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강하게 추진하는 편인데 친정엄마가 그런 새아빠의 마음을 돌릴 만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 거죠. 친정엄마가 그러지 않았다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할 일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친정집을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친정엄마의 진심을 볼 일도 없었겠죠. 그런 친정엄마의 진심이 시어머니에게 닿으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며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다시 만나 진심으로 한 번 더 사과했죠. 사부인, 제가 그동안 경솔하게 말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제 아들만 귀하고 저만 잘난 줄 알고 무식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과는 이미 그날 받았는걸요? 그러니 괜찮아요. 그날은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내 회사가 어려우니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사부인께서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장님, 아니 바깥 사돈께 이야기를 잘해주시면서 중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돈이 어려운 사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로 하나 된 가족 아니겠어요? 도우며 살아야죠. 네, 사부인의 그런 깊은 뜻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품이 좋으시니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도 하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재혼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마음 깊이 자신이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변화로 시어머니는 180도 바뀌었고 양가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탐탁치 않아 했던 새아빠도 시어머니가 변한 것을 보고는 마음을 풀었죠. 덕분에 이전과는 달리 양가가 서로 왕래하며 안부도 주고받고 가끔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나 식사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그토록 친정엄마를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친정엄마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었죠. 친정엄마를 찾아 두 분이 종종 커피도 마시고 함께 쇼핑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던 새아빠가 생긴 것도, 새아빠가 시어머니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라는 것도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정엄마가 먼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중재에 나섰고 그런 친정엄마의 진실된 마음을 시어머니가 이해해 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더 진심으로 친정엄마를 존중하며 신경 써주는 시어머니 덕에 지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이해하며 지내시기를 바라요. 오늘 길고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